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대 재무설계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라는 것은 자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0대 재테크 이론을 잘 이해하신다면 재무설계를 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7-2의 법칙입니다. 7-2의 법칙은 원금이 2배로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려주는 복리이자 계산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리가 연 4%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72를 4라는 숫자로 나눠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 복리이자 4%인 금융상품에 1억 원을 가입했을 경우 18년 뒤에 원금이 2배인 2억 원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계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 6%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72 나누기 6 이퀄 1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6%인 금융상품에 여러분이 저축을 했을 때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데 12년이 걸리게 된다는 그런 계산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화하면 72라는 숫자를 금리로 나누게 되면 원금이 2배로 걸리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2라는 숫자를 그런 기간으로 나눠보게 되면 원금이 2배로 증식되는데 걸리는 이자율을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금을 10년 안에 2배로 늘리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72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7.2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10년간 원금을 2배로 늘리려면 이자율을 7.2%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정리해보면 7-2 법칙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면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금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100-나이의 법칙입니다. 100-나이의 법칙은 여러분의 자산 가운데 투자 자산의 비중을 몇 %로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나이가 20대라면 100-20 이퀄 8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80%를 공격적인 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20%를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40대라면 자산의 60%를 공격적인 자산인 투자형 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40%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투자형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주식 연계 상품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금리 제공형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원칙은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여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부자지수 법칙입니다. 부자지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장차 미래에 얼마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수입니다. 부자지수는 자신의 순자산액에다가 우선 10을 곱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의 나이에다가 총소득을 곱한 값으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이를 계산으로 공식으로 표현하면 부자지수란 순자산액 곱하기 10 나누기 나이 곱하기 총소득입니다. 순자산액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가 4억 원인데 그 중에 1억 원이 대출로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순자산은 3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부자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인 A씨의 순자산이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부자지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대로 하게 되면 33%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B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30세이고 순자산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총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이를 공식대로 계산해 보면
B씨의 부자 지수는 50%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A씨의 순 자산이 5천만 원이어서 A씨가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B씨의 부자 지수가 A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B씨는 소득 대비 순 자산이 A씨보다 많기 때문에 총 소득 규모 내에서 자산 관리를 A씨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계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 지수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순 자산이 많아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 소득을 키워서 저축을 늘려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릴 때일수록 저축을 빨리 시작을 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제시한 법칙입니다. 즉 어떤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는 20%의 알짜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로 파레토 법칙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80%의 이익은 투자 종목의 20%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파레토 법칙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에 투자하면 2개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그만큼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80% 손실은 20%의 종목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주가의 80% 상승은 20% 기간에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의 시사점은 우량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10년 중 2년만 오르게 될 경우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레버리지 법칙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즉 남의 돈, 대출을 받아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레버리지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돈이 5천만 원이고 또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총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이 경우는 총 투자 수익률이 20%가 됩니다. 즉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집값이 오르거나 또 상승기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손해를 보게 될 때도 2배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투자, 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정액분할 투자법입니다. 정액분할 투자법이라는 것은 현재 모아둔 돈이 없을 때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적립식 펀드가 바로 정액분할 투자법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이 투자법은 정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의 세 가지 특성을 섞은 그런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코스트 에버리징, 평균 비용 낮추는 상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법칙입니다. 영어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위험이 클수록 그만큼 수익성도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리면 과감하게 위험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무위험, 그리고 저위험, 그리고 고위험 상품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무위험은 이자와 원금이 완벽히 보장되는 그런 금융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위험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위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형 상품을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고위험 상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재무설계 법칙은 마이너스 50 이퀄 플러스 100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위험관리, 즉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5천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50% 하락하게 됩니다. 5천원 더 올라야지 원금을 회복하게 되죠. 하지만 5천원 오르는 데는 100% 주가가 올라야지 됩니다. 이처럼 50% 떨어지면 이것이 원금을 회복하는데 100% 올라야 한다는 법칙, 즉 마이너스 50 이퀄 플러스 100의 법칙입니다. 아홉 번째 재무설계의 법칙은 포트폴리오의 법칙이며, 그리고 열 번째 재무설계의 법칙은 보험설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 곳에 투자를 할 때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다양한 수단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어떤 특정 주식에만 투자를 한다. 그럴 경우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놓게 되면 여러분의 자산을 잘 지켜낼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보험 설계를 할 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닥치게 될 각종 사건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만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걸리게 될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험의 공통점은 적은 보험료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대 재무설계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설계 원칙을 제대로 이해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